시어머님, 세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싫어해요. 며느리 한소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호텔 돌잔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찰싹 64세 이정순의 뺨에 며느리의 손바닥이 날아왔죠. 30년간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해온 정순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때린 그 사람이 글로벌 패션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제국에 숨겨진 황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님, 요즘 세탁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한소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이정수는 다리미질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손님들 옷은 정성껏 해드려야지. 정순의 대답은 담담했죠.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더욱 못마땅해졌습니다. 아니 시어머님, 21세기인데 누가 동네 세탁소를 해요? 프리미엄 런드리도 많고 픽업 서비스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소영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다리미를 들었습니다. 새벽 4시, 정순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순 드라이클리닝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이 세탁소는 정순이 30년째 지켜온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 그리고 낡은 다리미대가 전부였죠. 정순은 어제 맡은 양복들을 하나씩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소매 부분에 작은 얼룩을 발견하고 특수 세제를 발라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30년간의 경험으로 어떤 얼룩이든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고객인 김 과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복 다 됐습니다. 정수는 깔끔하게 포장된 양복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사장님 손이 최고예요. 다른 세탁소 가면 이렇게 깨끗하게 안 나오던데요. 김 과장의 칭찬에 정순의 얼굴에 잠시 기쁨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도 잠깐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소영이 찾아올 때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어머니, 손녀 보러 왔어요. 민준은 5살 딸 서윤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서윤만은 밝게 정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순은 무릎을 굽혀 손녀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사탕 줄까? 정순이 서윤에게 사탕을 건네는 동안 소영은 코를 찌푸렸습니다. 서윤아, 엄마 쪽으로 와. 세제 냄새가 너무 심해. 소영의 말에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손녀 앞에서 불쾌한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님, 정말 이제 그만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민준이가 백화점에서 브랜드 MD로 잘하고 있고 저도 패션 블로그 운영하면서 수입이 괜찮거든요. 소영의 말투는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사실상 세탁소 일 그만두라는 압박이었죠. 나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정순의 답변에 소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지인들이 시어머님 하시는 일 물어볼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의 세탁소라니. 소영의 직설적인 말에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말을 제지하지도 않고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체면이 중요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다행이지. 민준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운할 뿐이었습니다. 아 참, 우리 서윤이 돌잔치 때 친구들 많이 올 텐데 시어머님도 오시겠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우리 손녀 돌잔치인데. 정순의 대답에 소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날만큼은 좀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세요. 향수도 좀 뿌리시고요. 소영의 말에는 세탁소 냄새 때문에 창피하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손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원단으로 직접 만든 한복과 정성스럽게 술을 놓은 원피스였습니다. 30년간 온갖 고급 의류를 다뤄온 정순의 솜씨는 웬만한 디자이너 못지않았습니다. 이거라면 소영이도 마음에 들어할 거야. 정수는 완성된 옷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이 선물이 가져올 파국을 말입니다.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온 단골 고객들은 모두 정순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뢰였죠. 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정순의 이런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 실크 드레스 얼룩 좀 빼주세요. 다른 데서는 못 빼겠다고 하던데. 고급 브랜드 드레스를 들고 온 고객을 보며 정수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실크는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내일 오후에 찾으러 오세요. 정순의 손길은 마법사 같았습니다. 어떤 고급 소재든 어떤 복잡한 얼룩이든 깨끗하게 복원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문성을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서윤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수놓은 꽃무늬,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작은 한복. 이 모든 것이 정순의 사랑이었습니다. 내일은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정순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순에게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순에게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쌓은 것은 단순한 세탁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고급 옷들을 다루면서 원단과 재봉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자연스럽게 쌓여갔던 것입니다. 어떤 원단이 품질이 좋은지, 어떤 디자인이 트렌드가 될지 모든 것을 직접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아무도 모르게 다른 일도 함께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정순의 능력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네 세탁소 하는 촌스러운 할머니로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돌잔치에서 벌어질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서윤이 예쁘게 해주세요. 소영이 미용실에서 딸의 머리를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돌잔치였으니까요. 정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녀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직접 만든 한복과 원피스, 그리고 금반지까지. 30년 세탁소 운영하며 모은 정성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민준이 어머니에게 당부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뭘 모르겠니? 호텔 연회장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소영의 지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패션업계 사람들,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고급 브랜드 관계자들까지. 정수는 조심스럽게 선물 상자를 들고 연회장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순의 소박한 차림새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소영 언니 시어머님이신가 봐요? 한 여성이 소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세탁소 하세요. 소영의 대답은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러시는구나. 힘든 일 하시네요. 그 여성의 말투에는 약간의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 정순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정순은 손녀를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선물 준비했어. 정순이 정성스럽게 포장한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뭐 이런 걸 또. 민준이 민망해하며 말했습니다. 직접 만든 거야. 서윤이가 좋아할 거야. 정순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님, 오늘은 포토존도 있고 사진 많이 찍을 텐데요. 소영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래서 더 예쁜 옷을 입혀주려고 만든 거야.
정순이 상자를 열어 한복을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촌스러워요.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안 입습니다. 소영의 직설적인 말에 정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이 원피스는 어때? 정순이 다른 선물을 꺼냈습니다. 고급 원단의 섬세한 수노이가 들어간 원피스였습니다. 시어머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은 해외 브랜드 입어야 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소영이 이미 준비해둔 명품 브랜드 드레스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했는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0만 원 정도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 정도는 입혀야죠. 소영의 대답에 정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며칠 밤을 새워 만든 옷보다 돈으로 산 옷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냥 내가 만든 것도 한번 입혀보자. 정순이 간청했습니다. 안 돼요. 사진에 남으면 어떡해요. 제 지인들이 다 보는데. 소영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손녀의 돌잔치를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괜찮아? 서윤이 정순의 표정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서윤이만 예쁘면 돼. 정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돌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정순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의 지인들은 계속해서 정순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저분이 세탁소 하시는 분이래요. 요즘도 그런 일 하는 분이 있나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순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시어머님, 잠깐만요. 소영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뭐가 문제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님, 세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싫어해요. 좀 떨어져서 계세요. 소영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정순에게는 치명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씻고 왔어. 정순이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냄새납니다. 특히 서윤이가 할머니 냄새 싫다고 하네요. 소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순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시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소영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내가 30년간 너희들 뒷바라지하면서 뭘 했는지 알기나 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뒷바라지요? 민준이 혼자 다 해낸 거 아니에요? 소영의 말에 정순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너희 결혼할 때 예단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민준이 브랜드 MD 되려고 할 때 보증금은 누가 마련해줬는지 알아? 정순의 폭발에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시어머님이 지금 제 체면을 구기고 계세요. 소영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체면? 내가 30년간 구부정한 허리로 다림질하면서 번 돈으로 너희를 키워놨더니 이제 체면을 구긴다고. 정순의 목소리는 온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소영이 술기운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영아, 그만해. 민준이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찰싹. 소영의 손바닥이 정순의 뺨에 날아와 닿았습니다. 연 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수는 뺨을 문지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좋아. 오늘 이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정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후회하게 해줄 거야. 정수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소영은 자신이 한 일을 뒤늦게 깨달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준도 아내가 어머니를 때린 장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회장의 다른 사람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 당한 모욕까지. 이제는 정말로 끝을 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순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규모가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왜 안 받으세요? 민준이 세 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님한테 연락됐어? 소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계속 꺼져 있어. 이상하네. 민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순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연락이 안 되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접 가보자. 민준이 소영과 함께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세탁소에 도착하니 문에는 휴업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당분간 휴업한다는 짤막한 공지만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머니가 갑자기 이럴 분이 아닌데.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옆 가게 사장님께 물어보자.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언제부터 안 나오셨어요? 민준이 옆 슈퍼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4일 전부터인가. 갑자기 문 닫고 어디 가셨는지 말도 안 하시고. 슈퍼 사장의 대답에 민준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상한 게 어젯밤에 큰 차가 와서 뭘 실어 갔더라고. 슈퍼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큰 차요? 소영이 반문했습니다. 응, 외제 승합차 같은 거. 짐을 많이 싣고 갔던 것 같은데. 슈퍼 사장의 말에 민준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어디 가신다는 말씀하신 적 있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없어. 근데 요즘 좀 달랐어. 전화도 자주 받고 컴퓨터도 새로 사시더라고. 슈퍼 사장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컴퓨터요? 소영이 놀랐습니다. 정순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응, 그것도 비싼 거. 배송 온 걸 봤거든. 그리고 프린터도 사고. 슈퍼 사장의 말에 민주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집에라도 계실까? 민준이 정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순의 집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편함에는 며칠치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어디 가신 건가? 민준이 걱정했습니다. 설마 화나셔서 가출하신 건 아니겠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더욱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순의 방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준이 서류를 들어보니 해외 패션 위크 초청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개. 파리 패션 위크, 밀라노 패션 위크 초청장까지. 소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왜 이런 걸 갖고 계신 거야? 민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해외 원단업체와의 계약서,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미팅 일정표까지. 여보, 이것 봐. 소영이 책상 서랍에서 명함들을 꺼냈습니다. 전부 패션업계 유명 인사들의 명함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야?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정순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창이 열려 있었습니다. JS 패션 그룹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였습니다. 이 회사가 뭐야? 민준이 클릭해봤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15개국에 진출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CEO 소개 페이지를 클릭하는 순간 민준과 소영은 동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화면에는 정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소박한 모습이 아니라 고급 정장을 입은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제니퍼리 대표이사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고? 소영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회사 연역에는 3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정순이 세탁소를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설마 세탁소는 위장이었던 거야? 민준이 추측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화점 팀장으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우리 브랜드 물량 공급이 갑자기 끊어졌어요. 팀장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더 이상 거래 안 한다고 하네요. 이유도 말 안 해주고. 팀장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빨리 알아보세요. 이대로 가면 우리 매장 큰일 나요. 전화를 끊은 민준은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민준의 추측에 소영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소영의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소영 씨, 협찬 브랜드들이 갑자기 계약 취소한다고 연락 왔어요. 매니저의 목소리도 다급했습니다. 왜요? 무슨 이유로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이유는 안 알려주고 그냥 더 이상 협찬 안 한다고만. 소영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패션 블로거로서 브랜드 협찬은 주요 수입원이었거든요. 여보,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었다고. 민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순의 책상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전국 패션 업체들의 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민준이 일하는 백화점 브랜드와 소영이 협찬받던 회사들의 이름이 빨간 펜으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서류를 자세히 보니 거래 중단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겨냥하고 계획을 세우신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컴퓨터 이메일함에도 여러 메일들이 와 있었습니다. 전부 해외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메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메일이 유창한 영어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영어를 이렇게 잘하셨다고? 소영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구나. 민준이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메일 내용을 보니 수억 원 규모의 거래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단순한 세탁소 사장이 아니라 글로벌 패션업계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 어머니가 그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 이유가. 민준이 돌잔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너희들 뒷바라지한 게 얼마나 되는지 안다고 하셨잖아. 소영도 그때의 정순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어머니 돈이었던 거야. 우리 결혼자금도, 내 직장 보증금도, 심지어 이 집도. 민준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고 있었어. 소영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너는 어머니 뺨까지 때렸잖아. 민준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몰랐잖아. 시어머님이 이런 분이신 줄. 소영이 변명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정순이 아니라 택배기사였습니다. 정순님 댁 맞나요? 택배 왔는데요. 택배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대신 받아주세요. 중요한 서류라고 하네요. 민준이 택배를 받았습니다. 보내는 곳이 해외였습니다. 파리에 있는 패션 회사였습니다. 이것도 어머니 일과 관련된 거겠네. 민준이 상자를 열어보니 계약서와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제니퍼 리님께 내년 파리 컬렉션에서의 협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며 민준과 소영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국제적인 일을 하고 계셨다니. 소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신 거지? 민준이 걱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순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부산 본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참석해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김 부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 본사가 있나? 민준이 의아해했습니다. 더 찾아보니 부산에 있는 JS 패션그룹 본사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것 같아. 소영이 말했습니다. 가봐야겠어.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해. 민준이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순이 그들을 받아줄까요? 30년간 숨겨온 정체를 드러낸 정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회장님, 부산 본사 도착하셨습니까? 김 부장이 정순을 맞이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회의 준비는 다 됐나요? 정순의 목소리는 서울에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리스마 있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네, 전 직원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JS 패션그룹 부산 본사는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층짜리 사옥에는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사옥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직원들의 인사에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는 JS 패션그룹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원단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섬유 기술로 시작된 거죠.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낮에는 세탁소 일하고 밤에는 원단 연구하고. 정순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JS 패션그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 부장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디자인 팀장, 마케팅 팀장, 해외 사업 팀장까지 모두 정순을 제니퍼리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안건은 내년 글로벌 확장 계획입니다. 정순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15개국에 진출해 있는데 5개국을 추가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마케팅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우리 브랜드의 생명은 품질이니까. 정순의 말에 모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목표치를 30% 초과했습니다. 재무팀장이 기쁘게 보고했습니다. 직원들 보너스 20% 인상해주세요. 모두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정순의 결정에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순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서울 생각을 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제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울에서 전화 왔습니다. 아드님이시라고. 정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지 마세요. 지금은 통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정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정순은 정말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급 옷들을 다루면서 원단과 재봉에 대한 전문 지식이 쌓여갔습니다. 어떤 원단이 품질이 좋은지, 어떤 디자인이 트렌드가 될지 모든 걸 직접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해외 바이어가 정순의 실력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거래에서 시작해서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수익이었어요. 정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을 다시 투자해서 더 좋은 원단을 구입하고 더 나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탁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었고 실제로는 패션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이가 대학 다닐 때도 등록금은 이 회사 수익으로 냈습니다. 결혼자금도 집 보증금도 모두. 정수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사업을 일궈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파리에서 온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내년 파리 컬렉션에 우리 브랜드가 정식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군요.
정순에게는 세계 최고의 패션 무대에 서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왜 비밀로 하셨던 건가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이 제 일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며느리는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정작 제 일은 무시했거든요. 정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개하실 건가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때가 됐죠.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요. 정순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울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JS 패션그룹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고 싶다고. 직원의 말에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뷰 일정을 잡으세요. 이제 모든 걸 공개할 때가 됐네요. 정순의 결정에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기피했던 정순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울 패션 위크에도 참여 신청하세요. 우리만의 특별한 쇼를 준비할 거예요. 정순의 말에 임원들이 흥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것들을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정수는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준과 소영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JS 패션그룹 본사 주소를 찾아서 말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다니. 민준이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닫겠어. 소영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정순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큰일이에요. 백화점 팀장이 민준을 급히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브랜드 거래처가 모두 계약을 끊겠다고 연락 왔어요. 이유는 말 안 해주고. 팀장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갑자기 원단 공급업체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 업체까지 모두 거래 중단이래요. 팀장이 답답해했습니다. 민준은 즉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JS 패션그룹의 회장이라는 충격적 사실을 알고 난 후였거든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부에서 조사해봤는데 모든 업체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통보했대요. 마치 누군가 조율한 것처럼. 팀장의 말에 민준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일이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민준이 말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면 우리 브랜드 문 닫아야 해요. 매출의 80%가 이 거래처들에서 나오거든요. 팀장의 말에 민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한편 소영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영 씨, 협찬 브랜드들이 전부 계약 해지한다고 연락 왔어요. 매니저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전부요? 왜요? 소영이 놀랐습니다. 이유는 안 알려주고 그냥 더 이상 협업 안 한다고만. 매니저의 말에 소영도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브랜드는 안 될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새로 연락한 브랜드들도 모두 거절이에요. 마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 같아요. 매니저의 말에 소영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패션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매니저의 대답에 소영은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나도 똑같은 일 당했어. 소영이 말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일이야. 다른 설명이 안 돼.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었다니. 소영이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일까? 끝일까? 민준이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민준 씨, 죄송한데 집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말에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왜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민준이 항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해서요. 위약금은 제가 물어드릴게요. 집주인의 말에 민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런 제안을 했나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JS 패션그룹이라는 회사에서요. 집주인의 대답에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집에서까지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소영이 울상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해. 이대로 가면 우리 완전히 망해. 민준이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잖아. 소영이 말했습니다. 부산 본사로 가보자. 거기 계실 거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과 소영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JS 패션그룹 본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큰 회사의 회장이 우리 어머니라니. 민준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로비에서 접수를 하려 했지만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니퍼리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예약이 있으신가요? 리셉셔니스트가 물었습니다. 아들인데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께서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리셉셔니스트의 말에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부요?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면회는 일체 받지 않으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리셉셔니스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할 수 없이 건물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만나기 싫어하시는구나. 민준이 절망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소영이 후회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나와서 민준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받은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30년간 세제 냄새를 맡아가며 너희를 키웠다. 그런데 그 손에 침을 뱉었구나. 이제부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겠다. 짧은 편지였지만 정순의 분노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절망했습니다. 정순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준과 소영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민준 씨, 백화점에서도 당신을 해고하겠대요. 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매출이 완전히 떨어져서 브랜드 자체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팀장의 말에 민준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소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영 씨, 이제 정말 일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요. 매니저가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모든 브랜드가 소영 씨와 일하는 걸 기피하고 있어요. 매니저의 말에 소영은 절망했습니다. 정순의 경제적 보복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패션업계의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가족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께 편지라도 써보자. 민준이 소영에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소영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전달하지? 민준이 고민했습니다. 부산 본사로 보내자. 소영이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으로부터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너희들의 편지 잘 받았다. 하지만 30년간 쌓인 서운함이 편지 한 장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특히 소영아, 내가 내 뺨을 때린 그 손으로 쓴 사과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편지를 읽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읽어봐. 소영이 재촉했습니다.
진짜 후회하는 마음이라면 행동으로 보여라.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시작이다. 편지를 다 읽은 민준과 소영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행동으로 보이라니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소영이 막막해했습니다. 일단 어머니를 직접 만나야 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도 안 만나주셨잖아. 소영이 걱정했습니다. 계속 시도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민준이 결심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정순이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기다리겠다. 혼자 와라. 메시지를 본 민준은 기뻤습니다. 어머니가 만나주신대. 민준이 소영에게 보여줬습니다. 나는 왜 혼자 오라고 하시는 거지? 소영이 불안해했습니다. 당연하지. 너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건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서울역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시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수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다가가려 했지만 정순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거기 서 있어.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정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그럼 왜 그동안 무시했어? 정순이 반문했습니다. 특히 내 아내는 나를 뭐라고 했지? 세제 냄새 난다고, 촌스럽다고. 정순의 말에 민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후회? 내 뺨을 때리고 나서 후회한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순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정순이 막았습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정순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30년간 참아온 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정순의 말에 민준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이 풀리세요?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해봐야겠네. 정순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너희들이 진짜 반성하고 있는지 지켜볼 거야. 정순의 말에 민준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기회라기보다는 시험이지.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짜 후회하는 마음이라면 증명해봐. 정순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든 증명해드릴게요.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JS 패션 그룹이 정말 어머니 회사인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몰랐으면서 지금 와서 묻니? 정순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30년간 세탁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어. 진짜 일은 따로 있었지. 정순의 설명에 민준은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쓴 돈들도 모두? 민준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자금, 집 보증금까지 모두 내 돈이야. 정순의 말에 민준은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지했어요. 민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무지한 게 죄가 아니야. 무시한 게 죄지. 정순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내 아내가 한 행동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정순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다시 간청했습니다.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특히 가족끼리는 더더욱.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아프고 가족이니까 더 상처가 깊어. 정순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볼 거야. 정순이 다시 차에 오르려 했습니다. 어머니, 연락은 되는 건가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연락할 거야. 정순이 차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민주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긴 했지만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소영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 소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진짜 후회하는 마음이라면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셨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행동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소영이 막막해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기다려보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패션위크 개막을 하루 앞둔 어느 날 민준에게 의외의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맞나요? JS 패션그룹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는데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패션위크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초청장을 보내드릴게요. JS 패션그룹 직원의 말에 민준은 의아했습니다. 왜 저를 초청하시는 건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오시라고 하셨어요. 직원의 대답에 민준은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 패션위크 회장에는 국내외 패션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준과 소영, 그리고 서윤도 함께 왔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게 언제였지? 소영이 긴장한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 민준도 놀라워했습니다. 패션쇼가 시작되고 여러 브랜드들이 런웨이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JS 패션그룹이었습니다. 다음은 JS 패션그룹의 2024년 신작 컬렉션입니다. 아나운서의 멘트와 함께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웅장한 음악과 함께 모델들이 런웨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옷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소영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누가 만든 거지? 민준도 놀라워했습니다. 컬렉션이 끝나갈 무렵 아나운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JS 패션그룹의 창립자이자 대표이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말에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글로벌 패션 기업을 만든 분입니다. 제니퍼 리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한쪽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정순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소영이 알고 있던 소박한 정순이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한복을 입은 정순은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님이세요? 소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S 패션그룹 대표 정순입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체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저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급 옷들을 다루면서 원단과 디자인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정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 꿈이 지금의 JS 패션그룹이 되었습니다. 정순의 말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선보인 컬렉션은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입니다. 정순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세탁소에서 30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정순의 말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제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말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제 냄새 난다고 촌스럽다고 무시당했습니다. 정순의 고백에 민준과 소영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보신 컬렉션입니다. 정순의 말에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JS 패션 그룹은 한국 패션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의 마지막 멘트에 더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기자들이 정순을 둘러쌌습니다. 회장님,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신 이유가 뭔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꿈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순의 대답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내년에는 파리 컬렉션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 패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정순의 답변에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정순은 민준과 소영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 진짜 모습이? 정순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무지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무시한 게 문제죠. 정순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정순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무시당한 게 하루아침에 용서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순의 말에 소영은 더 울었습니다. 특히 당신이 제 뺨을 때린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정순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요?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든 용서받고 싶어요.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정순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서윤의 순진한 말에 정순의 표정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우리 서윤아. 정순이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민준과 소영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순의 진짜 마음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패션 위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매일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준이 고민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자.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어디로? 부산 본사는 안 받아주실 텐데. 민준이 걱정했습니다. 세탁소라도 가보자. 혹시 모르잖아. 소영이 말했습니다. 세탁소에 가보니 여전히 휴업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계신 것 같아. 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준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정순이 나왔습니다. 뭐하러 왔어? 정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갔습니다.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사과? 또? 정순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미 몇 번 했잖아. 그런데 왜 계속 와? 정순의 말에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소영이 나섰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왜 그때는 몰랐어? 정순이 반문했습니다. 30년간 나를 무시하면서 왜 그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정순의 말에 소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특히 너는 내 뺨까지 때렸잖아.
정순이 소영을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어. 30년간 키운 며느리에게 그런 수치를 당하다니. 정순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어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정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용서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정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끼리 상처 주고받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아. 정순의 말에 민준과 소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너희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거야. 정순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패션 위크 때도 봤고 지금도 보니까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더라. 정순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럼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민준이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기회라기보다는 조건이지. 정순이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드릴게요. 소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설날까지 한 달 남았지? 정순이 말했습니다. 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여기 세탁소 일 도와라. 정순의 말에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세탁소 일을요? 소영이 반문했습니다. 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정순이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기꺼이 하겠어요. 소영이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일이 뭔지 배워라.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순의 말에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는 내 일을 무시하지 마라. 정순이 덧붙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 알았어요.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대단하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정순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가족 몰래 이런 큰일을 하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몰래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지. 정순의 말에 두 사람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네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날까지 일할 수 있겠어? 정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시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요. 소영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자. 정순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JS 패션 그룹 일은 어떻게 하세요? 민준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건 따로 관리하고 있어. 유능한 직원들이 많으니까.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다니. 민준이 감탄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였어. 너희들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 정순의 말에 두 사람은 미안해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어요.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짐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무시하는 게 문제지. 정순의 말에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시어머님을 항상 존경하며 살겠어요. 소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정순이 당부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준과 소영은 정말로 세탁소에 나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소영이 하루 일을 마친 후 말했습니다. 30년간 이런 일을 하신 어머니가 정말 대단해. 민준도 감탄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자신의 일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한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했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잘했네.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소영이 기대를 품고 물었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지. 정순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 정순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해. 정순이 당부했습니다. 당연하죠. 평생 잊지 않겠어요. 민준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정순이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소영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윤이 교육도 다시 생각해봐. 정순이 제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궁금해했습니다. 돈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짜 가치를 가르쳐줘. 정순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선물의 의미도 알려주고. 정순이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서윤이에게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려줄게요. 소영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JS 패션그룹 본사에도 놀러와. 정순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환영해 주시는 건가요? 민준이 기뻤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지. 하지만 업무에 방해는 되지 않게 해. 정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일하시는 모습 구경만 하겠어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생이라기보다는 보람이었어. 너희들을 위해서였으니까. 정순의 말에 두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어머니께 보탬이 되는 자식이 되겠어요. 소영이 다짐했습니다. 보탬보다는 서로 이해하며 지내면 돼. 정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아껴야지. 정순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설날 당일 정순의 집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윤이 정순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우리 서윤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라. 정순이 손녀에게 세뱃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세배 드릴게요. 민준과 소영이 정순에게 절했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사업도 잘 되세요. 두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너희들도 새해에는 더 성숙한 모습 보여줘. 정순이 당부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민준과 소영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순이 말했습니다. 사실 JS 패션그룹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야. 어떤 프로젝트요? 민준이 궁금해했습니다. 패션 교육 사업이야. 젊은 디자이너들을 양성하는. 정순의 말에 두 사람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소영이 감탄했습니다. 너희들도 관심 있으면 참여해봐. 정순이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서 도울 수 있을 거야. 정순의 말에 두 사람은 기뻤습니다. 정말 기꺼이 돕겠어요. 소영이 적극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정순이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정순의 가족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은 여전히 세탁소와 JS 패션 그룹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 어린 지지가 있었으니까요. 봄이 되면 파리 컬렉션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는 가족들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정순의 꿈을 함께 응원하면서 말입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꿈이 되었습니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